안녕하십니까. 대전 둔산동 동화사입니다. 이제 학원장 조언받고 싶다고 올리셨는데요. 간호학과를 예상으로 샘플링처럼 다른 학과도 이제 유사하니까 아이들 입시하는데 도움 되시라고 이제 답변 드립니다. 근데 첫 번째, 고1된 학생이라는데요. 이제 고1 됐으면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힘든데, 실제적으로 이제 중학생하고 고등학생 가장 많이 차이 나는 것은, 아이들이 이제 중고등학교 때는, 중학교 때는 한 7번, 3번에서 7번 정도 학습을 하면 상위권을 유지를 하는데, 고등학교는 최소한 이제 10회순 이상을 해서 30회순까지 해야 이제 성적이 나옵니다. 보통 아이들은 중학교 때 이제 공부를 한 것 자체로 끝나는데, 고등학교 때는 이 공부 준비로 기본적으로 교과서나 책이나 한 7번 정도 읽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횟수를 30회까지 해야 전교 1등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반드시 이 공부뿐만 아니라 이 공부를 통해서 모의 시험을 통해서 점수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등학교 1학년 이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끝나고 아이들 멘탈 붕괴됐다고 제일 많이 지식인에 묻는데, 그게 이제 본인의 점수를 예상 가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모의 시험을 봐서 본인의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성적표를 미리 만들어 본 다음에 학습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게 간호학과 간다고 그랬는데요. 또 아이들이 질문 많이 하는 게 뭐냐면, 하나의 학과를 꾸준하게 3년 내내 유지하다가 학과를 바꾸거나, 아니면 어떤 학과가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입시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할까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하나의 학과로 미리 고정됐을 때의 장점은 어떤 이제 학종이나 뭐 이런 걸 할 때 전체적인 전문성이나 아니면 일관성이 있어서 좋아 보일 수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학과로 확정한 데는 그다지 많지 않고요. 보통은 이렇게 넓게 잡고 점점, 처음에는 넓게 잡고 그 다음에 문과 이과 잡고 그 다음에 자기 결정된 학과 잡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 안정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큽니다. 이렇게 바뀌었을 때도 이게 바뀐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소서에다 소명을 해야만이 되니까, 실제적으로 학과를 정할 때는 이렇게 무난한 방향성을 잡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권합니다. 수학이 이제 자신이 있는 과목이 못 된다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이 입시 비중을 생각하면 국어하고 수학하고 그 다음에 탐구를 보시면, 탐구는 이 점수에다가 0.8, 이게 원점수 2개 100점 만점을 해서 0.8을 하기 때문에 80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80점. 이건 80점인데, 국어는 이제 원점수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 점수로 거의 합니다. 그럼 표준 점수로 치면 이거는 뭐 1등급 치면 한 135점, 뭐 140점도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135점 이렇게 잡으면요. 이제 수학은 이 135점에다가 곱하기 1.5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통 1.5를 하게 되는데, 이 가중치가 이렇게 붙어서 이 점수로 치면 실제적으로 이 수학을 포기하면 거의 입시 포기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끝까지 수학을 하셔야 되고, 문제는 탐구는 아이들이 이제 한 5등급 아이들 1등급까지 올라가는데, 만약에 6개월 걸린다면, 국어는 보통 1년 정도 걸린다면, 이거는 거의 2년에서 3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이 절대적인 비중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농담으로 얘기할 때 제가 이렇게 수학을 포기하면 입시 포기한 것이니까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봤을 때 이 간호학과,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제 교과는 시골이나 이런데 내신 등급 높은 아이들 막 몰립니다. 그 다음에 정시는 수능 점수에 따라서 명확하게 갈립니다. 근데 이제 대학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학종을 하게 되면 보통 아이들은 이 내신을 극복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우상향이 되면 이 중간 점수를 내신으로 보고, 이 똑같이 이 중간 점수로
유지된 아이하고 이렇게 우상향한 아이하고 쳤을 때 여기에 잠재력을 인정한다는 것 뿐이지, 실제적으로 이제 내신 교과 점수가 제일 중요하고, 교과 점수에서 이렇게 평균 냈을 때, 우상향이 평균 냈을 때 학생하고 이 똑같은 점수로 이어진 학생하고 있었을 때 이 학생을 조금 우선시한다, 좀 인정해준다라는 것 정도 뿐이지, 교과 점수의 평균을 어떻게 내느냐가 중요한 것이고요. 이 학종을 할 때 대학마다 대학의 이 교과 점수를 아니면 내신 점수를 환산하는 환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환산 프로그램으로 넣어봐야 그 학교에 필요한 내신의 비중이나 아니면 필요한 과목이나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이 환산 프로그램을 각각 다 검사를 해서 해결해 봐야 됩니다. 그게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유명한 입시 사이트에다가 이렇게 성적을 넣어보는 것이죠. 여러 개를. 근데 이거 더 중요한 거는 이 성적을 넣어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학교 수준입니다. 그 학교의 내신, 학교의 진학 상황. 그러니까 여기 보면 어떻게 준비할지 감을 못 잡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 5번째, 이 학교 선배들이 수시로 가느냐, 정시로 가느냐, 아니면 학종으로 가느냐, 그리고 이 학교의 일정 내신 학생이 어떤 방식으로 대학을 가느냐가 어떻게 보면 결정적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정교한 입시 상담은 학교의 진학 담당쌤이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유명한 대학을 갈 때 상위권의 몇몇 대학들은 명확하게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그에 맞추어서 하기도 하지만, 이게 서연고 외,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외에는 그 밑에 학교는 이 학교 상황을 봤을 때 더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이고, 이 학교 선배들의 진학상을 알고 있는 근처 학원에 가서 상담하시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또 6번째로 이게 어떻게 준비할지 감을 잡지 못하신다고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소개서입니다. 자기소개서. 그러니까 이렇게 내 아이와 유사한 학교와 유사한 상황, 내 아이와 유사한 상황에 있는 아이들의 자기소개서를, 자기소개 샘플을 이렇게 다운받아 보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어떻게 학교 생활을 했는지, 이런 것들의 감이 잡힙니다. 그럼 일정 부분 비교과는 이런 식으로 자기소개서를 보고, 이것과 유사하지만 플러스 알파 되는 나만의 개성 있는 그 입시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내신 점수입니다. 내신 점수. 근데 이제 주의해야 될 거는 이 내신 점수와 이 비교과 점수, 특히 이게 내신 점수도 두 가지로 나눠서 교과 점수와 수행 점수, 그 다음에 비교과 점수인데, 이 교과 점수가 최우선이고 그 다음에 수행이고 그 다음에 비교과입니다. 비교과는 또 나누면 세특이 제일 중요하고 교과 세부 특기 사항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기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렇게 교과 점수하고 수행 점수하고 봤을 때 수행평가를 너무 열심히 하느라고 교과 점수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해보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했을 때 이 총 점수를 했을 때 이 교과 점수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수행을 해야 되고, 수행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세부 특기 사항을 해야 되고, 세부 특기 사항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기타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자, 목표 대학은 이렇게 정해놓으셨으면, 이 장점은 그겁니다. 목표 대학을 이렇게 정해놓으셨으면, 이 목표 대학의 학과의 작년도나 금년도의 입시 요강을 다 다운받아서 간호학과에 필요한 정보들을 다 A4 한 장에 종합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공통된 사항부터 준비를 하시고, 이 종합적으로 정리한 거를 가지고 진로사항을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답변해 주신 분들의 의견도 같이 한번 보면,
이제 이게 물어보는 게 성적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이렇게 보는 게 이 성적도 중요하지만 이 성적이 그냥 성적이 아니라 이렇게 과목별 점수라는 거죠. 과목별로 이 대학의 환산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에 넣을 수 있는 점수가 어떻게 되느냐죠. 그러니까 고1 같은 경우에 이게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학기 정도는 학과도 동아리도 나중에 다 정리할 수 있거든요. 동아리도 활동도 다 치고 오로지 올 내신. 이제 모든 입시에서 공시는 딱 하나 내신밖에 없습니다. 공시는 내신밖에 없으니까 내신 교과 점수를 어떻게 맞느냐에 따라서 이제 출발점이 이 입시 방법이 결정이 되니까 올 내신만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신경 쓰느냐? 시기상으로 첫 학기든 아니면 올릴 수 있는 두 번째 학기든, 그래서 1학년 겨울방학에 이 내신 점수를 보고 아니면 이때 1학기 때 내신 점수를 보고 2학기 상황에서 그걸 발전시킨 본인이 한계치까지 끌어올린 내신 점수를 보고 그 다음에 입시 상담이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어느 정도 생각이 되나요? 요거 자체부터 이 한계부터 확인하는 것이 이 한계 속에서 돌파구를 만들어 나가는 거니까 이 한계부터 확인을 해야 됩니다. 보시면 교과의 1.3이라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밑에도 나오지만 어떤 학생이 이렇게 잘한 학교인 경우에는 뭐 한국사 한 개 틀리면 3등급 뜨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1.3이라는 것보다는 주요 과목이나 아니면 그 원하는 학과, 대학이 원하는 학교에서 내신 환산 프로그램에서 말하는 가중치 있는 과목을 몇 등급을 맞느냐에 따라서 학교 등급은 1.3인데 그 환산 등급은 더 1.1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1.7로 떨어지거나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최저합 3, 3개 합쳐서 5 정도 되는 것은 당연히 이 정시에서 이 정도로 수준이 되면 맞춰야 되는 수준이니까 이것도 이제 잘하는 과목, 이렇죠. 국어나 이렇게 수학이나 이렇게 가중치를 보고 학습의 시간 비율, 배분, 그 다음에 학습의 포트폴리오를 짜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면 이제 의치 한수 밑에,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밑에가 간호학과라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대학 다닐 때랑 엄청나게 다르게 옛날에는 이렇게 서울대면 이렇게 고려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학이 겹쳐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서울대역까지면 그 다음 대학 이렇게 더 완전히 나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다음에 또 하나 생각하실 거는 아이들 공부시키면 1등급 턱걸이까지는 잘 갑니다. 근데 1등급 안에서 이렇게 나뉘어서 한 문제당 수학 한 문제당 하나겠죠. 이렇게 서연고, 서성한, 중경외시, 그다음에 건동호 이런 식으로 한 문제당 한 단계씩 1등급 안에서의 경쟁이지 전제 조건으로 1등급은 채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문제를 더 먹어서 의대 가려고 했는데 점수가 안 나와서 예를 들어서 요쪽 간호학과 가거나 수의에 가려고 했는데 점수가 안 나와서 이대학 가거나 이런 식으로 굉장히 1등급 안에서 밀접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각오하고 경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1등급 턱걸이가 오면 운 좋아서 넘어갈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1등급 들어가고 여기까지는 만약에 한 3등급에서 여기까지 92점 선까지 1년 걸렸더라면 이 나머지 문제 한 문제씩 더 한 3점씩 올리는데 한 6개월씩 잡으셔야 될 만큼 굉장히 치열합니다. 자, 문과도 괜찮죠. 클로스로 이과 아이들이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과 지원 많이 하기도 하는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나온 이제 성적이나 이런 걸 보고 고3 때 고민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애초에 문과를 가느냐라고 했을 때 문과로 애초에 지원하면 문과하고 이과하고 이렇게 문과 이만큼의 학과나 지원이면 이과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학과가 굉장히 제한되죠. 문과는. 이과는 굉장히 다양하고 이게 인원수도 이게 훨씬 많을 겁니다. 이과가. 당연히 학종으로 이과를 갔을 때 보통 해보니까 11번 학종으로 이과를 해보는데 실제적으로 문과랑 이과랑 했을 때 한 등급 차이 문과랑 이과면 이과 한 3등급 아이가 이제 문과 1.5 등급 학교까지 가더라고요. 이렇게 학종으로 해봤을 때 이게 굉장히 운 좋으면 보통은 이제 한 등급 정도만 차이를 보셔야 됩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한 등급 차이만 보셔야 되는데 이런 경우도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과가 갈 데가 많고 특히 이제 문과 논술은 막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자랑해서 이게 붙으면 아이들이 다 기적이라고 그래서 한 2년에 한 번씩 기적 저도 이제 만들고 있는 중인데 기적이라고 하는 상황인데 여기는 경쟁률이 이 논술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논술이 없어질 가능성도 있는데 논술 준비하면 좋은데 지금 현재 학년은 논술이 거의 없어지거나 폐지되는 경향이니까 좀 아쉽기는 하죠. 자, 어쨌든 여기 보면 그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다시 적겠습니다. 교과 비율, 수능 비율 높아질 거라고 하죠. 그래서 교과만 하면 교과로 해서 직윤으로 갔을 때 굉장히 직윤으로 갔을 때 제일 학습량이 적습니다. 직윤으로 가는 게. 이제 두 번째는 학종을 하면 학습량 플러스 기타 적당한 걸 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학종은 이제 멘토가 있거나 멘토가 있거나 아니면 이 학종의 정보를 정확하게 부모님이 알거나 아니면 아이가 이 학종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개인적인 성향이거나 뭐 이럴 때 시키는데 이게 학종을 하느니 이 직윤에 하는 게 이제 훨씬 이거는 100의 힘이 든다면 이건 70의 힘밖에 안 드는데 거기다가 이제 정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정시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는 이렇게 교과 이렇게 내신 구조로 수시 구조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정시를 하는 순간 공교육이 붕괴되니까. 이 정시도 이 정시 공부법을 터득하고 있거나 아니면 정시를 공부할 수밖에 없게 학원을 가거나 아니면 이 수시를 적절하게 이렇게 조절하고 학교 생활을 어느 정도만 하고 이거를 어느 정도 포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나 했을 때 해야 되는 건데요. 지금 어쨌든 이런 문제조차도 1학년이나 1학년이 지난 다음에 고민하시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해 보입니다. 1학년 경우에 따라 어떤 학생은 2학년까지 그러니까 내신의 한계치까지 공부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내신 수시 끊임없이 갈등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신 준비를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시 요강을 정독을 하시길 꼭 권합니다. 이게 입시 요강 전체적으로 대학교 홈페이지에 가면 입시 요강이 있으니까 입시 요강 정독을 해보시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학에서 바라는 입시 상황이나 요건들이 뭐가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학종 보내려고 엄청나게 준비 시켰죠. 이분도 그랬는데 저도 아이 학종으로 한번 보내볼까 해가지고 거의 저는 뭐 이런 거는 많이 했으니까 3년 동안 상장 100장도 탔습니다. 100장 상장 3년 동안 100장 타고 학생부가 한 그때 몇 편이더라 잠깐만요. 학생부 페이지가 46쪽이었습니다. 근데 뭐 서울대 쓰는데 딱 2명 뽑고 그러는데 3명, 2명, 3명 뽑고 그러는데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는 저는 수시 안 할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수시 안 하고 그냥 정시로 해서 그냥 네 능력대로 실력대로 가라. 학교는 재미있게 다녀라. 수시를 해서 분산시키느니 하나로 몰입해서 정시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문과 이과 했을 때 그렇죠. 문과 이과 했을 때 그 다음에 여학생 남학생 있는 것도 그렇죠. 문과 이과 했을 때 이과 학생들이 잘합니다. 수학만 잘하느냐 아닙니다. 이제 심지어는 국어도 잘합니다. 이과 애들이. 이과 애들 중에서 수학만 잘하고 국어 못하는 애들이 있지만 대다수 이과 애들이 왜 그러냐면 멘탈부터 다릅니다. 문과는 수학 못해서 오는 아이들도 많고 근데 이과는 다 잘하니까 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공부하는 멘탈 자체가 이제 이과 애들이 더 강하고 이 아이들이 하는 수학이 이 문과 애들 수학으로 치면 한참 높기 때문에 당연히 문과 이과에서 2등급이면 문과 1등급 맞을 가능성 커집니다. 자, 문과를 가서 어느 정도 성적 상대적으로 가는 게 더 유리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뽑는 인원수 자체가 나름 문과 계열로 바꿔나가는 애들로 경쟁을 하는 구조가 될 수도 있으니까 비율이 다르고 말씀대로 어쨌든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수시로 가려면 교과로 이제 반에서 최소 1등이라는 건 이제 학교에 따라서 다 다르니까 어떤 학교는 전교 1등에도 의미 없는 경우도 명확하게 있으니까 이러니까 이제 전국 등수로 모의고사 전국 등수나 근데 모의고사로 예를 들어서 어떤 도시에서 대도시에서 1등을 하더라도 내신은 학교에서 한 10등도 못할 그런 상황도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고3 끝날 때까지 이 정시는 실력이라는 거죠. 그냥 실력. 정시인 모의고사 점수는 실력이라는 거죠. 실력은 있는데 이 내신을 집중을 못하게 되면 내신 점수가 명확한 결과로 환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만 조심하고 실제적으로 이거를 한 고2 여름방학이나 고3 돼서 신경 써도 내신을 충분히 신경 쓰고 최대한 방학 동안만 일부 기간만 정시 퍼센트로 하고 방학 동안이든 뭐든 내신만 집중해서 해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자, 문이과 통합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다 똑같고 실제적으로 이제 고1 과목 자체 내에서 수학 상하도 시험범위 아니고 수능 기초인데 공부는 해야죠. 통합과학 통합사회도 아니고 영어는 너무 이렇게 고2부터 달라집니다. 공부하실 때 국어는 고3 걸로 공부하시기를 원합니다. 어차피 내용 다 똑같고 이게 난이도가 높으니까 난이도 어려운 걸 계속 해야죠. 영어는 고2 이상으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이제 고1에서 고2 수준이 확 올라가고 고2, 고3은 비슷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수학은 자기 학년 맞춰서 심화하면서 나가야겠죠. 어쨌든 이제 2학년까지 거의 이제 수한 수투까지 거의 똑같이 가르칩니다. 근데 2학년 2학기부터는 이제 조금씩 학교마다 달라지는데 2학년 1학기까지는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문과도 실제적으로 이제 어려운 거 많이 빼고 그래서 부담 좀 줄기는 했죠. 이제 미적분 수강 여부나 이런 것도 맞죠. 근데 이제 마지막에 21번, 29번, 30번을 풀어야 되는데 이 난이도가 다르죠. 이 난이도. 요거 3개에서 요거 하나 해결하는데 6개월 걸리고 이거 2개 해결하는데 6개월 걸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이들 이제 독학재수나 고3 애들 시작하는 애들 이제 푸시업 해가지고 공부시키다 보니까 1년 잡으셔야 됩니다. 1등급 안에 수학도 1등급 안에 들어가서 최소 1년 그다음에 2년. 자, 확통 기하 다르겠죠. 그 다음에 탐구도 이제 2과목을 골라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공부를 아이 시키시면서 아이들이 이 탐구, 국어, 수학 치면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탐구부터 다 잡으시고 그 다음에 국어 잡고 수학을 고3 내내 1년 내내 하면서 이걸 밸런스를 맞출 수 있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탐구도 잡고 그 다음에 국어 같은 거 잡고 뭐 영어 국사, 영어하고 국사도 당연히 일찍 잡고 영어 국사도 이렇게 마지막까지 수학 요 세 문제를 가지고 이 세 문제가 이제 대학을 결정하는 거죠. 대학 결정하면 삶도 결정하고 그러면 이제 인생의 어느 정도의 방향성도 결정을 해버리니까 이게 입시가 그렇습니다. 이게 수학 세 문제에 따라서 본인이 어떻게 사느냐가 달라지는 거니까 수학 끝까지 하셔야겠죠. 학교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평범한 학교 애들하고 경쟁에서는 이길 정도는 당연히 돼야 되고, 그쵸? 이렇게 이 경쟁을 회피하면 안 되죠. 명확하게 자기 전국 등수를 알아야죠. 왜냐면 전국에서 지원하니까. 전국에서 지원하는 거고, 이 전국에서 지원했을 때에 이 학과마다 뭐 의대 가고 어디 가고 이렇게 퍼센트, 사람들이 좋아하는 퍼센트를 다 지우고 나면 요만큼 안에서 결정하는 거니까 학교를 얽매이는 시선 탈피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아이들 한 5번 정도 되겠네요. 한 과목 정도의 수강 차이로 하는데 이제 과목은 이렇게 보셔야죠.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EBS 책이 몇 권일까? 국어. 영어는 몇 권일까? 그 수학은 몇 권일까? 그래서 탐구는 이렇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물리하고 서울대 간다고 뭐 화투를 했다고 쳐봐요. 보통은 물리 거의 안 하죠. 쉬운 거로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화학은 2, 생물은 1,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이것도 이제 지원자의 수나 뭐 학과 특성 이런 것도 보셔야 되지만 요건 두 과목이잖아요. 그때 수학은 수완, 수투, 미적, 확통 이렇게 하면 네 과목 잡아야 되고 아까 비중도 잡아야 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한 과목 비율이 뭔가 한 과목의 비율이 뭔가 한 과목 수학이나 뭐 탐구 이렇게 보지 않고 이걸 공부해야 할 양, 그 점수를 맞추는데 필요한 양으로 계산을 해서 분배하고 생각을 하셔야 할 거라고 봅니다. 좀 내려가서 보면 다시 또 보겠습니다. 자녀들 이제 하다 보면 그쵸? 자녀들 가르치다가 보면 원장님들이 자녀들도 스트레스 많이 받죠. 내가 잘해야 우리 엄마 아빠 학원 잘 될까 뭐 이런 고민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자녀만 뭐 열심히 가르치는데 내 자녀가 가르치지는 좀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걸 관리를 하면서 누군가 위탁을 하게 돼야 되는데 너무 잘하시죠 학원계를. 그러니까 필요한 상황을 찾아서 주기도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수시든 정시든 1등급 2등급 나와야 되고 그죠? 지방대에 있는 간호학과도 3등급 이내로 치열한 거는 이제 당연하겠죠. 이 간호사 선생님, 간호사 직업의 특성에 대해서 생각하면 이제 사람들이 안 보낸다고 보게 되면 너무 힘들다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목표가 이거니까 문이과 공통 수학 포기하지 않게 해야 되고 1등급 유지해야 되는데 내신 관리가 아니라 내신 올인 있죠? 이렇게 학종도 결국 성적순 보죠. 성적순 맞습니다. 완전히 성적순. 그러니까 교과 내신 점수만이 공실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보시고 수학 부지런히 시켜야죠. 이게 나중에 수학을 부지런히 시켜야 수학을 100점을 맞고 교차해서 보내면 수월하죠. 이과인데 그냥 이과입니다. 이과인데 문과 지원하면 되니까 문과로 그 시험 보기 직전에 뭐 보는 과목을 선정하든지 그렇죠? 비중이 엄청나게 그러니까 이게 비중 자체를 계산할 때 대학마다 환산하는 프로그램이 다르기 때문에 넣어보면 뭐 수학이 절대적으로 비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할 때 저는 항상 계산해 줍니다. 국어 표준 점수 몇 점, 수학 표준 점수 몇 점, 탐구 몇 점.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건 곱하기 1.5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라고. 그러니까 수학
끊임없이 하셔야죠. 자, 올해 입시 치른 아이가 계시군요. 종합전형으로 가장 많이 뽑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대학에서 종합전형을 하면 아이들이 1, 2등급 떨어져도 자소서 쓰고 그러면 요게 갈 수 있다는 그 일말의 희망 때문에 어마무시하게 많이 지원을 하죠. 교과는 교과 점수대로 뻔할 테고 정시도 수능 점수로 뭐 입시표에 의해서 명확한 뭐 소수점 세 자리까지 0점 몇몇몇 해서 요거 하나를 1 올리면 뭐 안정, 1 떨어뜨리면 적정, 뭐 1 하면 지원 불가 뭐 이렇게 뜨니까 이게 정시는 너무 명확하고 교과도 거의 명확하니까 아이들이 가능성이 모호한 종합전형에다 막 뜨죠. 그러면 뭐 이 지원자들까지 한다면 대학에서는 입시 수입, 입시 전형 수입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러니까 이거를 적게 할 수가 없죠, 대학은. 자, 교과로 뽑는 거 높은 거 한양대 활동, 그쵸? 활동이 별로 없는 교과 1등, 전교 1등 아이들이 다 학교에 따라서 시골에서 전교 1등 하기가 대도시 엄청나게 어려운 데 비해서는 어렵지 않으니까 이런 데서 지원하면 이게 이 학교 점수를 감안하지 않는다면 이런 학교 점수를 감안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시골에 있는 전교 1등의 서류 점수로는 이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교육에서 공지된 비교육 뭐 비밀처럼 학교 점수 어떤 내신이 있으면 학교 점수가 학교별 점수 이렇게 내신이 있으면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프로그램 돌려버려서 이게 그 학교의 진학률, 대학에서 생각하는 진학률. 왜 그러냐면 A 대학, B 대학 두 개 다 붙었는데 여기 안 가고 이 학교에서는 우리 학교 안 쓰고 B 대학, 우리 학교 안 쓰고 A 대학 간다. 그랬을 때 이 알파를 떨어뜨리겠죠. 어차피 안 들어오면은. 그런 것처럼 플러스 알파 점수가 있고 이게 그 학원계 뭐 대형 학원 그 입시 설명을 할 때 보면 이렇게 띄어서 보여주고 사진 찍지 말라고 했던 건데 이게 세미나 할 때 이런 게 있다고 들은 적은 있습니다. 증명은 못하지만 어쨌든 학교에 따라 굉장히 다릅니다. 학교에 따라서 지금 온라인 수업도 천차만별인 것처럼 학교 상황을 대학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플러스 알파를 하는 것도 뭐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중경외시까지 생기부 간호학과 쓰는 것도 맞고 중요한 건 내신이고 문이과든 올인하는 이게 이제 경험에 의해서 뼈저린 경험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생기부 좋은 경우 내신 이렇게 구체적으로 쓰시고 전교 1등이 1.3인 뭐 대도시 안에서 전교 1등 했는데 실제 이렇더라고요. 한 전교 10등 했더니 1.67 이렇게 나오니까 쓰기가 힘들어서 1.3, 1.67 서울대는 수시로 진짜 힘들다는 거죠. 근데 지규는 딱 추천이니까 추천을 해서 그 안에서 경쟁하니까 뭐 전교 1등에도 직윤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선생님이 요분이 말씀드리는 게 이 원장님이 1학년 성적에서 이게 쭉쭉 떨어집니다. 진짜 각오하고 안 하면 이게 뭐냐면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겨울방학하고 그 전에 중3 때도 하고 해서 중간 기말을 봐요. 이만큼 대비하지 못한다는 거죠. 여름방학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라지게 되고 4일 뭐 일주일 얘기하니까 1년 내내 이제 문제가 됩니다, 지금. 여기서 더 준비할 시간이 없어지니까 1학기 때 나온 점수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이거는 오랫동안 중요하지만 아이 실력이 바로 2학기에 드러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제. 근데 문제는 2학기 하고 이 끝나고 겨울방학 어느 정도 하고 다음 학기에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상할 수 없는 아이들이 이제 점수가 어떤 식으로 이 코로나 상황에서 나올지 어떤 식으로 이게 내신이 드러나고 할지가 잘 모르는 상황이 이제 혼동 상태가 됐으니까
진행하면서 면밀히 고민하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본인이 지원하는데 이제 그 학과에 맞는 과목 탐구 2개 맞춰서 어느 정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수학, 과학 당연히 그럼 이제 당연하게 석학 1등급 받으면 다른 거 자체가 조금 떨어져도 평균적으로 높으니까 당연한 명확한 말씀 하신 것 같고, 이렇게 이거 자체에서 요 말씀이 이제 한 문제 차이라는 거죠. 거의.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이유에 따라서 조금 실수한 애들, 떨어지는 애들 정도 수준이니까 이 목표치를 아까 잡아놓으신 대학보다 조금 더 높게 잡아야 여기서 실수하고 떨어져서 그 목표한 대학을 간다는 거죠.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어쨌든 축하드리고요. 고등학교 수준 이게 고교 소요라 있죠? 많이 없어졌다지만 글쎄요. 세특 쓰는 스킬도 다르고 아이디어 다르고 보여지는 게 이제 명확하게 누가 뭐라고 못할 만큼 다릅니다. 이렇게 차이가 명확하게. 거의 뭐 옛날에 이제 저 아들 했을 때 여기 어떻게 상장 100장을 타요? 대회가 뭐 1년에 뭐 5, 60개 되는데요. 50개면 150개 대회에서 100개 타는 건 뭐 충분히 하죠. 뭐 30개만 뭐 한 50개 대회니까 대회에서 한 40개, 30개만 타면 돼요. 40개. 33개만 타면 되는데 학교 대회가 그렇게 많다는 거죠. 종합전형 너무 힘듭니다. 실제적으로 종합전형보다는 이제 대학을 가서 또는 대학 이제 입학하는 아이들이 그러죠. 직윤하는 애들이 가장 떨어지고 능력이, 그 다음에 학종하는 애들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시하는 애들이 가장, 실제로 이제 들어가서 공부를 해봐도 그렇다는 거죠. 다만 이제 이 아이들이 가장 성실하고, 제 생각에는 집중력도 좋고, 이 학종하는 아이들이 가장 경험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 정시하는 아이들이 이걸 다 거치고 한 애들이 엄청 고생을 할 거고, 처음부터 정시로 이렇게 하기에는 쉽지 않다는 거죠. 학교 자체가 1, 2년 동안 정시하는 동안에 아이를 그냥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내신을 하시고 1학년 말 아니면 2학년 여름방학이라도 이렇게 결정을 하시는 게 나을 거고, 이렇게 해서 이 내신을 학교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명확하게 이 정시를 이렇게 이거 완벽하게 이제 진짜 완벽하게 내신을 포기하고 학교를 그냥 재미로 다니는 상황 아니면 정시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 생활을 하면서 정시를 한다는 것은 그쵸, 재수생이 알바를 하면서 정시한다 뭐 이렇게 하는 거랑 유사하다고 저는 봐요. 어쨌든 이 정시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나중에 이제 재수생이 돼서 정시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재수생들이 이렇게 직윤도 안 맞고 학종도 안 맞은 아이들이 재수에서 집중해가지고 성공하니까 재수생이 일정 비율로 대학 대입을 가는 겁니다. 자, 있는 거 한번 쭉 살펴보고 했는데요. 이제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이제 예비고1 학생이 내신 교과를 지금 저 코로나 상황으로 말씀드리면 내신 교과를 한 학기 아니면 1년을 한 다음에 이제 한 학기를 했는데 내가 피크로 했다 그러면 상담 가능하지만, 이 아이가 이 점수를 더 올릴 수 있다. 그러니까 피크로 했다는 것은 다 잘나고 한두 과목 에러가 났더라도 전체적으로 아이의 능력 발휘 충분히 어느 정도 했다라고 하면 상담 가능하지만, 그전에는 이 상담 자체 추상적입니다. 뜬금없고 1년 정도 지나서 아이가 한계치가 오고 정체기가 왔을 때 어떤 식으로 내신을 요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학종 아니고 정시로 가야 되는지,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학교 상황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상담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자, 코로나 상황에서 제 예상은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코로나 안정되더라도 백신이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계약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중간고사는 보더라도 국영수처럼 국영수 탐구도 몰라가요. 과탐, 사탐. 이렇게 핵심적인 것만 딱 보고 말고 기말에서 한 번에 보고 나머지는 다 수행으로 될 가능성이 많아서 개학을 5월 첫 주까지 안 하면 중간고사 못 본다고 생각을 하고 이 기말을 한 번에 다 결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책을 10번을 배우는 자습서 평가문제집을 10권, 자습서 7번, 평가문제집 3번을 안 봤다면 그거부터 하셔야 됩니다.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야 온라인 학교 이렇게 온라인 수업 들으면서 온라인 수업 내용 정리하고 선생님 프린트해서 내신 준비를 하고 한 번에 시험 범위에 맞춰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지금 한 달 안에 이거를 10번에서 15번 자습서 10번 평가문제집 5번 이렇게 보든지 해서 이 교과 내신을 진짜 계속 전체 범위를 봐야 됩니다. 엄청난 빠른 속도로 읽어서 그래서 한 번에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도 2학기 시작하기 전에 2학기 자습서 평가문제집 이제 시험을 한번 보기 때문에 이 데이터에 맞추어서 필요한 기본을 빠르게 해서 이 1학기와 2학기의 내신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고민하시면 되지. 지금은 이게 고민을 하면 이게 추상적으로 되고 이게 특별히 이게 분산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신만이 공신이니까 내신만 하시고 이게 이 시험 보기 전에 이게 분명히 거의 이 모든 교과목을 10번 이상 모의 시험을 봐서 이게 성적표처럼 만들어 놓고 이렇게요. 과목 성적표를 만드신 다음에 이걸 점점 점수를 이렇게 누적해서 이게 뭐 영어라면 영어 시험을 이렇게 누적해서 기록해서 본인이 이렇게 발전도 시켜 나가야 되지만 본인이 이게 몇 점인지 알고 대책을 세우고 이걸 고민을 해가면서 이 점수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한계치에 도달하면 다른 과목도 해서 모든 과목을 그러니까 최대한 맞출 수 있는 것까지 끌어올리게 반복해서 하셔야 됩니다. 좀 복잡하게 얘기했지만 어쨌든 같이 이런 상황에서 고민해 보시라고 녹화했습니다. 대전 둔산동 동화생입니다.